일부 영상에 이은 2부 영상이니까 일부 영상을 꼭 보시고 해당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ED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플레이션 압도할 정도의 금리를 올리면 되는데 이걸 주저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금리를 갑자기 확 올려버리면 다 해결될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예전에 미국은 1970년대에 금리를 인플레 지수보다 확 더 높여서 기업들이 망하거나 재배치된 경우가 있었다. 그죠? 기업들도 대출을 사용하고 금융을 사용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ED도 그 똑똑한 분들인데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금리로는 절대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려 그 여파로 인해 미국의 기업 몇 개가 휘청하고 그 공백기에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괜히 금리 올려가지고 인플레 잡으려고 했다가 기업들 자빠지고 그 자빠진 기업들을 중국이 꿀꺽 먹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죽 써서 개주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테라포밍해서 다시 기업을 일궈나가고 건강하게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어내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나라에서 무한대에 가까운 돈을 기업에게 떠먹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재편에서 제로부터 키우는 것은 공정한 경쟁조차 어렵다. 그죠?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기업들이 자빠지게 되면 그 기업을 다른 나라에서 꿀꺽하고 그러면 이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에 무한대로 가깝게 기업에 돈을 쏟아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자동차 벤츠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져갔고 이런 식으로 정말 오랜 기간 일궈온 세계 1위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또 쉽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미국의 경쟁력은 기축통화라는 장점도 있지만 저렴한 물가를 기반으로 한 이민국의 나라, 유능한 인재를 흡수해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 게 미국의 경쟁력이다. 그죠? 계속해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저렴한 물가를 기반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와, 미국 가서 살면은 돈도 많이 벌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민을 가죠. 그 이민을 간 사람 중에서 분명히 또 유능한 인재들이 있을 거예요. 꼭 못 살아서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서비스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게 미국의 경쟁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물가에는 해외 이민자로 저렴한 임금 문제를 해결했는데 엘리트들이 아닌 사람들은 아쉽게도 뭐 쉬운 단순 노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탈하거나 임금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니 미국의 저렴한 물가, 인재 흡수, 서비스질 향상,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이 반복되는 사이클, 선순환 사이클이 무너지게 된 거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임금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위주로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인플레의 정상화는 아주 요원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코로나로 일하다가 바깥에서 죽느니 그냥 연금 받고 집에서 좀 아끼면서 조용히 살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고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흐름이 한번 터지면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완해도 제도가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더 넓게 강화할 거라고 하던데 그런데 문제는 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게 통계 예측상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이자만 내면서 2년, 4년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이 전세자금 대출에 이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 또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더 높아요. 이런 부분도 악순환이죠.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강행할 생각인가 보다. 선택지가 없어서 정말 이거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래서 월세로 사람들이 몰리다가 월세를 못 버티고 이사하는 사이클에 걸리는 시기를 전세자금 대출 피크의 최대 22개월 정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놨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이건 내가 알아먹을 수 없는 이야기라 패스. 정말 참 다들 잘 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죠? 추신, 만약 2달 뒤에 전세자금 대출 전폭 강화라는 뉴스가 나오면 뭔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내 글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번 8월 전에는 현금을 좀 쟁여 두시길. 그러니까 현금화를 하던지 아니면 일부 현금을 잘 가지고 계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체국 하나 열어두자. 우체국 통장 하나 만드시라 라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깡촌의 우체국도 좋다. 보통 이자로 5장 넣어놨더니 고맙다고 매달 김 한 박스씩 보내주더라. 내년 돼서 고예금성 상품 열렸다더라. 땡땡은행 가자 하지 말고 5천만 원 보호 한도가 있다 해도 그거 돌려받는데 3년이 걸린 지인도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증보험에서 5천만 원을 주죠. 사실 그 5천만 원도 결국 나라의 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3년이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금리가 저렴하더라도 우체국으로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체국 같은 경우는 1억을 맡기든 10억을 맡기든
맡기든 50억을 맡기든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5천만 원이 아니라 우체국은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금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 준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한번 잘 고려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8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전세와 관련된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자산 시장에도 영향이 분명히 올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하면서 코인 시장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또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봐주시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게 되면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지금은 코인이 또 잘 오르고 있고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축제 분위기긴 한데 또 계속 시장이 좀 유지가 돼서 작년 4월 시장처럼 또 다들 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화를 이미 하신 분들은 좀 진득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코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익절을 해서 수익을 잘 걷어들이시길 바랍니다. 괜히 가지고 계시다가 났던 수익들 다 반납하고 하면 또 속쓰리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경기도 웨일님과 소통도 가능하고 저와도 소통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대화 중입니다.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십시오.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글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4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의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자동 호가 기능, 자동 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현재 호가의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호가 클릭하고 수량 입력하고 주문 버튼 눌러서 타이밍을 놓쳐서 체결이 안 된다거나 시장가로 체결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깔아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는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그렇다는 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능이고요. 초보분들이나 특히 스캘핑이 아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드리는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하고 체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손절, 익절을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어떻게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API 트레이딩이란 무엇인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누르셔서 여기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API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 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요.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시자에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뜹니다. 그 부분을 필요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이니까요.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